자,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도 당나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이 끌려갔다고 해서 백제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라와 당나라는 사비성 일대만 장악했을 뿐 백제 전역을 모두 장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백제 재건운동,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부운동이라고 그렇게 표시된 재건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 있던 복신, 그리고 승리했던 도친, 그리고 또 임존성이라는 곳에서 흑치상지라는 이 장군이 백제 재건운동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 백제 재건운동은 한때는 사비성을 되찾을 뻔했을 정도로 엄청난 위세를 자랑했지만 재건운동을 이끌던 사람들끼리의 어떤 불화로 결국에는 이 재건운동도 실패했고, 이 임존성에서 당나라군을 벌벌 떨게 했던 흑지상지조차도 그 백제 태자가 이제 당나라 군의 어떤 그 일원으로서 항복을 권유하자 결국엔 당나라 군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흑치상지는 당나라의 장수로서 티베트와 싸울 때 크게 활약을 하지만 이후에 측천부에 의해 숙청을 당하는 그런 비운의 장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근데 백제가 멸망하고 바로 당나라군은 백제 사비성을 함락시켰던 그 방법으로 고구려를 공략하려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함 수천 척의 그 13만 대군을 모두 실어서 바로 평양성 근처로 직공을 해버립니다. 이게 2차 전쟁입니다. 그러면 요동을 지키던 고구려군을 발을 묶기 위해서 거기는 별도의 병력을 보내서 공격을 하게 하고, 이 주력군 13만은 평양성을 포위하면서 바로 고구려의 어떤 그 공략을 그렇게 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평양성은 쉽사리 그 함락이 될 그럴 성이 아니었고, 점차적으로 전에는 설현타였지만 지금은 철륵이라고 하는 이 철륵이라는 부족이 예전에 설현타가 했던 것처럼 당나라의 본토를 노립니다. 본토를 노리니까 그 요동을 공략하던 병력이 급하게 철수를 했고, 결국 이 평양성을 포위하던 13만 병력이 고립이 됩니다. 이때 연개소문이 13만의 당나라군을 사수로 몰아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때 연개소문이 이끌던 고구려군은 3만, 당나라군은 13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크게 이긴 전투이기 때문에 사수대첩이라 부릅니다. 근데 633년, 사실 이게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연개소문이 이때쯤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백제 재건운동이 또 비슷한 시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전쟁은 이겨가지만 점점 고구려의 불리해진 정세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연개소문이 사망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장남 연남생이 아버지 연개소문의 자리를 뒤를 이어서 잇게 되지만, 동생이었던 남산이 형을 몰아내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남생은 당나라로 망명해버리고, 그때까지 이제 고구려 공략을 이제는 안 되겠다고 포기했던 당나라가 연남생이 망명해오자 드디어 마지막 기회다라는 어떠한 판단하에 3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666년 연남생을 앞세워서 고구려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 고구려의 모든 방어 전략과 그런 것들을 다 연남생이 다 짜놓은 것이고, 그리고
고구려를 지키는 어떤 그 주요 성에 또 연남생포가 배치됐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두여성을 비롯한 그 주변의 40개의 성이 당나라로 모조리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이 당나라군은 점점 평양성으로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고구려를 뒤에서 지원해줄 백제도 없고 서련타도 없고 철륙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평양성은 고립된 채 당나라와 싸웠지만 더는 버티지 못하고 보장왕이 당나라군에 항복함으로써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고, 멸망과 동시에 다시 고구려의 재건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의 재건운동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나당 동맹으로 같이 고구려를 공략했던 신라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 고구려 재건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 재건운동이라는 게 신라와 연합해서 시작을 했지만, 안시성에서 그 한때 당나라 그 태종을 막아섰던 그 안시성이 그 깨지게 되고 671년, 그리고 신라와 연합했던 성문전투에서 또 패배하고 호루아 전투에서 패배하니까 이 재건운동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정왕의 조카로 알려졌던 이 안승이라는 사람이 그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건모담이라는 사람을 살해합니다. 이 안타까운 거는 백제도 내분으로 재건운동이 잘 안되고, 그리고 고구려도 이 재건운동이 마찬가지로 지도부의 분열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마저 지금의 익산으로 가게 되는데, 신라는 이 안승을 도덕국 왕으로 책봉해서 어떻게 고구려의 어떤 유민들을 규합해서 당나라와 맞설 준비를 합니다. 사실 이 성문전투에서 혹은 호루아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신라군이 크게 몰리게 되니까 문무왕이 당나라의 국서를 보내서 정말 비굴한 국서를 보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패배할 때마다 당나라에 그런 비굴한 어떤 국서를 보내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당나라를 헷갈리게 만들고 시간을 벌면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드디어 마침내 675년에 매소성에서 당나라군 알려진 건 20만을 신라군 3만이 격파합니다. 그때 신라군은 신라에서 첨보를 날아간다는 오라는 무기와 그리고 장창병을 앞서서 당나라의 기병을 크게 무찌르고, 그때 노획한 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이렇게 승기를 잡고, 서린기인데, 이 서린기라는 장수는 드라마에서도 유명하지만 특히 고구려를 공략했을 때 크게 활약했던 장수이고, 그리고 경극에서는 위기에 빠진 당태종을 연기손으로부터 뭔가 구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창 또 동북공정으로 중국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 서린기가 중국 드라마의 주인공으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676년 당나라의 수군이 신라군한테 크게 패배합니다. 이때 이 맞서 싸웠던 것이 기벌포였고, 결국엔 당나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에는 철수하게 되는데, 특히 또 이때 티베트, 그때 당시 말로는 토범이 당나라군을 크게 위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반도에서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라는 이것으로 삼국통일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679년 고구려판 이완용이라 할 수 있는 연남생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680년, 어쨌든 끊임없이 이 고구려의 어떤 유민들이 계속해서 고구려를 재건하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니까 당나라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고구려의 마지막 보장왕을 안동소보, 그러니까 옛 고구려 땅으로 다시 파견합니다. 하지만 이 보장왕은 당나라의 말을 듣지 않고
말갈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고구려 재건을 시도하다 발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당나라로 유배를 가서 683년에 사망을 하지만 그 이후에 보좌왕의 후손들이 그 고구려 옛 지역에 파견돼서 그 고구려의 어떤 유민들의 민심을 달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자, 그렇게 보좌왕의 어떤 그 시도도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자, 696년 영주자사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은 거란족입니다. 거란족이고 이 영주 땅에서 그 이름은 뭐 조회 혹은 조문회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이제 그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고 또 이제 그 거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이제 당나라부터 벗어나자, 당나라의 어떤 간섭부터 독립하자라는 어떤 이러한 취지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영주에 살던 고구려의 유민들이 자, 대조영, 뭐 걸사비우 이 홀랄 틈 타 탈출을 하게 되고 이 영주자사 이진충의 어떤 그 거란 세력들은 이후에 돌궐 당나라 연합 세력에 의해서 반란이 제압이 됩니다. 영주의 그 반란이 평정되고 당나라는 그 이해고라는 그 장군에게 이 병력도 아마 20만 될 겁니다. 이 20만 병력으로 대조영을 추격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걸사비와 그리고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이 사망을 하게 되고 대조영이 결국에는 이 고구려 재건 세력의 중심이 되면서 이 이해고의 병력과 천문령이라는 곳에서 맞붙게 됩니다. 사실 이 천문령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대략 백두산 그 북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문령에서 이 이해고의 대군을 크게 무찌르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합니다. 대조영은 719년에 사망을 하고 그의 아들 대무예가 무왕으로 즉위합니다. 이 무왕은 자기 동생인 대문예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어떤 당나라를 두고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무왕은 강경책, 대문예는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강경철사가 망한 걸 잊으셨습니까? 해가지고 서로 대립을 했는데 이 대문예가 당나라로 막론해봅니다. 그러면 무왕 입장에서도 고구려의 멸망을 알고 있으니 이놈이 제2의 연남생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예상을 하고 동생을 죽이고자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 근데 이 대문예도 대조영의 아들이라 무예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자객들이 딱 나타나자 그 자객들을 단칼에 제압하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당나라와 발해 사이에 그 외교적 마찰로 빚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임박하자 무왕은 지금껏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짓을 합니다. 장문현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발해장수 장문. 이 사람에게 병력을 안겨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산동반도가 있습니다. 이 산동반도를 수군을 보내서 점령해버립니다. 정확하게 산동반도에는 등주라는 곳이 있는데 이 등주는 당나라의 해군기지입니다. 이 등주를 공략해버립니다. 당나라는 크게 당황해서 발해의 군대를 파견하고 발해는 이것을 예측해서
자, 보시면 마도산이라는 곳에서 크게 한판 붙는데 여기선 무왕이 당나라군을 크게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했고, 근데 문제는 당나라도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었고, 발해 또한 고구려의 어떤 멸망의 어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또 상황도 아니었죠. 물론 이 발해와 당나라의 전쟁에서 당나라가 신라군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너희들도 싸워라. 예전에 나당동맹처럼. 그래서 10만의 병력이 준비되지만 하필이면 이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신라군이 그 겨울 추위 때문에 결국엔, 그리고 또 진경로가 또 눈으로 싹 덮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어서 철수를 해버리냐. 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시기가 733년이고 이 이후로 당나라도 더 이상은 그 발해와는 싸워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그만두고, 그리고 자, 무왕이 죽고 문왕 때 일어나서는 발해가 당나라의 어떤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나라를 재정비합니다. 이러면서 무려 598년부터 시작한 이 전쟁이 733년에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나긴 전쟁이었습니다.